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될 쟁점들까지 심리한 뒤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직무 복귀 결정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앞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이어 정직 징계 처분의 효력도 정지를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수처 출범 작업과 검찰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혁을 막았다며 환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맞는 성탄절인 오늘 현장에서의 미사나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동 성당에서 성탄 미사를 비대면으로 집전한 염수정 추기경은 특히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형제적 사랑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도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된 충남, 천안 등 비수도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됐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지난 엿새 동안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뒤 사망자가 당초 예상보다 5천 명이 더 늘어난 56만 7천 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합니다. 네, 앞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을 했었고 오늘은 정직 처분이 정해지고 8일 만에 업무 복귀입니다. 본안 소송 내용까지 다뤘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늦게 나온 법원 결정 내용부터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이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17일 0시 직무가 정지된 지 8일 만인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받아들였습니다. 징계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일단 멈춤 상태가 됩니다. 7개월 남은 임기 내에 이 판결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헌법상 법치주의를 비롯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내놨던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처럼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본성 문건을 만든 일과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한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점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난 직후 윤 총장 측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휴일인 오늘과 내일 모두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해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시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나 감찰 지시 등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들에 대한 심리까지 거친 뒤에 내려진 결론이라 무리한 징계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깊어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도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도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징계를 제가한 문 대통령도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며 추 장관을 지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추윤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로도 해석됩니다. 추 장관이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나 내년 초 검찰 인사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여야 각 당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침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발표가 밤 10시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30분 정도 뒤에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난 1일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도 침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때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게가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없었을 때 내린 판단입니다. 이번엔 징계위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만큼 이번에 청와대가 느낄 당혹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언제쯤 공식 입장을 밝힐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당일에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성탄절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담긴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길 여지는 적습니다. 네, 만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새해 신년 기자회견 때나 어떤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겠군요. 네, 일단 몇 주 뒤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어제 있었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틀 전에 있었던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올해 1월에 있었던 기자회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정치권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한 건데 사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죠. 네,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법원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혁의 계약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정의당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법원의 어젯밤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일단 법원 보도 자료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24쪽 분량인데요. 행정법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습니다. 크게 징계 혐의에 관한 판단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쉽게 정리를 하면요.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네. 네, 지난번 징계 때 윤석열 총장 측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5명 징계위원 중 징계 사유별로 2~3명씩 묶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 때 의사 정족수가 제적위원회 과반수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적위원 7명 중 적어도 4명은 출석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기피 신청을 당한 당사자만 빠지고 5명 중 3명만 돌아가며 머릿수를 채워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4명이 아닌 3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만큼 무효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내세웠던 징계 사유들이 있잖아요. 이들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 재판부는 징계위가 이유로 들었던 4가지 징계 사유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네 가지 사유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채널A 사건 당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그리고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봤다는 건데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까? 네, 일단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될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 방해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정말 목적이 감찰 방해인지 등에 대해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방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는 만큼 징계 사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 대해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자 징계 효력은 일단 멈췄고요. 본안 소송,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재 임기는 한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본안 소송,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본안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 설령 결과가 나오더라도 2개월 징계 수준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앞서 징계위에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할 때 8가지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인정된 건 4개였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 4개 사유 모두를 현재 상황에서 징계이유로 보는 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절차상 문제까지 지적된 만큼 징계 2개월이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온 땅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지난밤 성탄 전야의 모습은 쓸쓸했고 가슴 아팠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은 밤 9시를 넘어서자 오가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장사에 나섰던 길거리 상인은 하나도 팔지 못했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명동 성당의 성탄 전야 미사는 온라인으로 대체됐고 대형 교회들도 오늘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성탄 전야의 모습을 강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밤 9시. 홍대 앞 길거리에 울려 퍼지던 캐롤이 멈춥니다. 옷가게도 음식점도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길거리는 쓸쓸합니다.
저희가 10개는 팔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근데 0개 거리두기가 격상해서 항상 사람들로 붐볐던 홍대 길거리 공연장도 텅 비었습니다. 클럽도 공원도 사람 대신 집합금지 명령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명동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기 바쁩니다. 명동 성당에서 해마다 열리던 성탄 전야 미사도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총과 평화를 청하게 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성탄 전야 행사를 아예 취소했고 오늘 성탄 기념 예배도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세계 곳곳의 성탄 전야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밤 10시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바티칸에서는 성탄 전야 미사가 예년에 비해 2시간 앞당겨져 진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과 자비가 비참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은 한산한 모습이었고 미국의 교회들은 캐롤과 성가를 부르지 말라는 노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밤 10시 이후 통행 금지가 적용되면서 미사 시간이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요르단강 서안 도시 베들레헴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전 세계에서 모인 순례객들로 북적이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교회가 성탄절을 맞은 신자들에게 캐롤과 성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예배 참석 인원을 축소하고 녹음된 음악을 틀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탓에 가족 모임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두 가구에서 5인 이하만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마저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타 공식 거주지인 핀란드 북부 로바니에미를 출발한 산타들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물을 전하면서 안전과 건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I now wish everyone a very happy and peaceful Christmas. Stay safe and healthy. Remember to follow all important recommendations and instructions.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성탄절 분위기도 올해는 이렇게 만들어버린 코로나입니다. 어제 다시 1000명 밑으로 내려온 확진자가 발표되긴 했는데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한 숫자고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남 천안에서는 또 3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확진이 됐는데 확진자 중에 불법 체류자도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을 거라면서 검사를 촉구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이 지역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867명이 새롭게 확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00명대 후반, 많게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집계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경북과 충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 교회 등 종교시설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3일 천안의 30대 태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 사람이 이용한 식료품점에 드나든 외국인 노동자 9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제 3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28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확진자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접촉자들이 검사를 피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자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올해는 많이 다른 성탄절 분위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년 성탄절은 달라지겠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안전성의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인데요.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는 오는데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정부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요즘 가장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더 계약했다고 밝힌 백신은 모두 1,600만 명분입니다. 화이자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입니다. 얀센 백신은 원래 계획보다 200만 명분을 더 확보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냉장 상태로 적어도 3개월을 쓸 수 있어 유통도 편리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예방 효과가 95%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백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1천만 명 분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모더나입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계약을 하면 1,000만 명 분을 더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6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89%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60%보다 많습니다. 접종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우선 물량을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는 빠르면 1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어 2분기 얀센과 3분기 화이자 순입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를 앞당기는 추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물량이 확보된 만큼 제조사별 백신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해 자세한 접종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은 하지만 지금 상황은 최악입니다. 지난달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그 여파 때문에 사망자, 입원 환자가 최대로 나왔었고요. 지금 또 우려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이후인데 지난 엿새 동안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봄에 예상되는 사망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요 공항은 연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수속을 밟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Portland to visit my daughter for Christmas. Pretty good. We've got lots of masks and lots of hand sanitizer and 지난 엿새 동안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객은 634만 명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100만 명이 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수요일에만 119만 명이 하늘길을 이용했습니다. 하루 승객으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입니다. I'm afraid that if in fact we see this happen, we will have a surge that's superimposed upon the difficult situation we are already in. 미국은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하루 사망자가 3,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현재 12만 명 선을 위협하며 22일 연속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워싱턴대는 내년 4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6만 7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앞선 전망치보다 5천 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 사이 백신으로 구할 수 있는 생명은 3만 3천여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영국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연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을 짚어드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럽 내에서도 각국이 영국발 입국을 막고 있지만 프랑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입국을 받아들이기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제 부분을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앞으로는 어떤 관계가 될지 합의가 된 내용이 있어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제 곧 시작될 새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합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집행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For the EU to have a prosperous and dynamic and contented UK on your doorstep.
It was a long and winding road, but we have got a good deal to show for it. It is fair, it is a balanced deal. 네, 합의 내용의 핵심은 영국과 EU 사이에 무관세, 무쿼터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은 상품 보조금 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만 양측의 법은 모두 보조금이 공정 거래를 침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고 불법 보조금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국민투표로 블랙시티가 결정된 뒤에 많은 난항 속에서 노딜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협상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서도 또 잇따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영국에서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현지 일간지 나레푸블리카가 보도했습니다. 감염자는 동부 해안 도시 앙코날 인근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1차 역학조사에서 환자는 영국에서 온 사람과 접촉이 없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고강도 봉쇄 조치 뒤에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데 유독 앙코나 인근의 베네토 주에서만 감염자가 늘어서 변이 바이러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여야 의견차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결격 사유가 충분하다며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과 달빛 영창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은 김소연 변호사 등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 대상에 올랐던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은 제외됐습니다. 공짜 피자를 돌려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지사의 기부 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선 코스피, 5%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가 이끌었습니다. 최근 지수가 많이 올라간 데 대한 피로감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로 올해는 이른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5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오면서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올해는 다른 성탄절 풍경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집에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앱 1위 업체 서버가 한때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주문이 폭주해서 시스템 오류가 나면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저 경비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 객실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해오다가 벌미를 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감천항의 한 조선소에서 40대 크레인 기사가 작업 도중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박 출입용 사다리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향교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경남 밀양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조선 중기와 후기 건축 기술의 흐름을 모두 보여주고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를 막는 데 서달라면서 2억 원을 앞서 기부하기로 했던 가수 아이유 씨가 성탄절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1억 원을 또 기부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생계비와 학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해서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원수도 넷플릭스를 위협할 수준이고 비용은 크게 낮습니다.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한미군을 위한 백신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생수통 같은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오늘부터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따로 골라내서 고품질의 재생 페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단독주택은 내년 말부터입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신고를 오늘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고와 관련한 정보 코너가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현재 철원 영하 10도, 서울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따뜻한 기류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7도, 부산 9도 등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며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충남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전주 영하 1도, 부산 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과 춘천 3도, 광주 7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이 모여서 개인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는 권고이긴 하지만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숙박시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최승훈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숙박시설을 중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숙소 30곳에 친구 5명하고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3곳이 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도 줬습니다. 예약서에는 4명이 쓰는 것처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단속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분은 저기 안방 화장실에서 그래도 나오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다른 얘기도 합니다. 창고라고 문 잠겨있어요 이렇게 하고 4명이에요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잠깐 물건만 전달해 주려고 잠깐 50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두고 바로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방 3개를 나눠 쓰고 거실에만 나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을 웃긴 법이라고 비판합니다. 5명이 서로 다른 층을 쓰면 괜찮다며 예약을 제한합니다. 방역 책임을 손님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손님이 책임질 범위 안에서 사용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은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있습니다. 5명 이상 숙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업체 측도 운영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은 어렵습니다. 그런 그 개인 비리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항상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올 겨울엔 거리두기를 꼭 지켜야 내년 성탄절은 마스크를 벗고 보낼 수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북 경주 안강읍 도덕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불을 끄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산불이 다 꺼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띄워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혹한 속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노동자의 사인이 간경화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수는 부검을 통해 이 여성이 간경화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며 동사했다고 추정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1차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숙소를 포함해 노동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김해와 제주 등에서 8건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10월 이후 모두 37건입니다.
철새가 1월까지 국내로 활발히 들어와서 AI 확산 위험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지자들을 초청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베 전 총리가 어제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아베 전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른바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불법 향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몰랐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사죄했습니다. 정계 은퇴와 관련된 질문에는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私が知らない中で行われていたこととはいえ、道理的責任を痛感しております。深く反省するとともに、国民の皆様に心からお詫び申し上げます。事態を招いた私の政治責任は極めて重いと自覚しており、真摯に受け止めております。国民からの信頼を回復するためにあらゆる努力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제1야당인 이폰 민주당은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아베 전 총리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폰 민주당은 아베 전 총리가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최소 118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의 공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결국 아베 내각을 계승했다고 자처한 스가 총리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다는 평가에 이어서 측근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39%를 기록했는데 지난달에 비해 17%포인트 급락한 수치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벚꽃 스캔들 불기소 처분 배경과 파장,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자신은 몰랐다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 검찰이 아베 전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그 전 총리 스캔들이 몇 번 있었는데 당시에 그 액수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적었다 금액이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아베 총리가 그 정치자금 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지 보고서에 직접 지시를 했거나 승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불기소 처분됐고 비서만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아베 전 총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아마 좀 그 이제까지 그 본인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이상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여야가 언제 아베 총리를 어떠한 자리에서 설명하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밀고 당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좀 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제까지 했던 것과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사실을 알았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지난 11월부터 이 문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가 야당에서 제기되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올해 5월 달에 6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고발로 해서 도쿄지검이 수사를 한 뒤에도 확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11월 달 하순에 되어서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본인이 얘기한 거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해왔다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계 은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일축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계를 은퇴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없어 보이고요. 일본 야당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 뭐 이걸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스가 총리도 큰 타격을 받게 될까요? 아마 총리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도의적인 책임도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스가 총리로서는 어제 그 아베 전 총리 기자회견 후에 자신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해 확인하면서 답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베 전 총리가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스가 총리도 자신은 아베 총리에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결국은 아베 전 총리 개인적인 정치 단체의 문제지 이건 총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혹은 관방장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과 선을 긋는 행위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스가 총리에게 책임을 묻긴 좀 힘들고 우선은 이것보다 심각한 코로나의 대책에 전심하겠다 이런 거를 아마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국회에서 했던 거짓 답변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전망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해명이 과연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을 어느 정도나 이해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는 조금은 씁쓸한 마음, 모두가 한마음일 텐데 연일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힘든 의료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계실까 싶습니다. 코로나 응급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투와 또 도전이 이어집니다. 백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이송팀이 음압 텐트로 감싼 환자를 옮겨오고 수술팀이 환자를 맞습니다. 음압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지난 22일 동네 병원에 갔던 60대 여성이 맹장 일부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빠른 수술이 필요하지만 병원들은 줄줄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술 중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나섰습니다. 수술실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나갈 수 없어 비상인력을 준비한 겁니다. 수술이 시작됩니다. 장갑, 방호복, 신발, 고글 등 레벨 D 방호구로도 모자랍니다. 방호복은 물론 기존 레벨 D 방호구인 2겹의 장갑 위에 또 한 겹의 무균 장갑을 끼고 여기에 N95 마스크를 2개 겹쳤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면 호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따로 3kg가량의 전동식 호흡 장치도 장착합니다. 두꺼운 보호구로 손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글로브만 손에 3개를 끼고 있고 후드랑 이렇게 하니까 행동이 약간은 섬세하지는 못해요. 수술 시간은 평소 3배. 2시간 넘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 방호복이 방수잖아요. 안에서 땀이 고여서 물이 출렁출렁해요. 한 2시간 있으면. 24년간 수술칼을 잡은 베테랑 전문의에게도 낯선 일입니다. 맹장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해보셨죠? 못 세요. 맹장 수술은 정말로.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뭐 좀 그랬는데. 코로나19 위험은 수술실 모습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겁이 났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우리도 처음이고 뭐 알려진 것도 없고 힘들긴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JTBC 백민경입니다. 교회 목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벌인 일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교회가 운영을 하는 아이들 시설이 사각시대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또 짚어드렸습니다. 아동 학대 의혹을 전해드렸던 교회에서도 이런 시설 관련 폭로가 나왔는데요. 인가받지 않은 곳이라서 당국의 시선에서 역시 벗어나 있던 곳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목사
뭐 속옷이나 빨래나 이런 걸 개는 거, 뭐 정리하는 거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기 전까지 했었거든요. 목사가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시로 폭행했다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부산의 한 교회 대안학교를 8년 동안 다닌 22살 A씨의 증언입니다. 20분 동안 얼굴을 진짜 사정없이 주먹이며 뺨이며 귀며 오만데 다 때려가지고 그때 진짜 귀 고막도 터지고. 이 대안학교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2명이 초중고생 10명 안팎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1인당 월 120만 원을 넘었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그냥 인감으로만 진짜 보게 하고 가르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우리 졸면은 그 안마하는 나무로 머리 막 깨질 정도 계속 때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갇힌 채 명절도 못 세웠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신도 중에 현직 교사들도 있었지만 목사의 눈치를 봐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애들은 눈길을 뭐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게 막 함부로 뭐 이렇게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없고요. 하지만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라 당국의 누구도 실태를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관리 대상 아니라 따지면 우리 영역이 아니다. 관리 기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해당 목사는 학대는 없었다며 그저 공부만 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도권 학교에 놔두니까 자꾸 이제 그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물들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 학생은 입시에 성공했다고도 했습니다. 교과부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면 간섭이 들어와요. 습관만 작아지면 스스로 학습이 되거든요. 부산시와 영도구는 학대 가능성이 크다 보고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조사하는데 국민들도 동참한다는 의미로 국립생태원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보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국내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곤충에 대한 제보였는데 아직 맞는 건 없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엔 하루 평균 3건가량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부분 희귀한 생물을 봤다는 건데 그중 가장 많은 게 이 곤충입니다. 소똥구리를 발견한 것 같은데. 소똥구리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50년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소똥구리를 찾았다는 전화가 오면 곤충 연구원들은 잠깐이나마 설렙니다. 신락 같은 희망으로 좀 소똥구리가 정말로 발견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전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곤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똥을 굴리고 다니는 종이 있습니다. 긴다리 소똥구리라는 종이 있는데 실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더 작고 이렇게 이름처럼 뒷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소똥구리를 봤다는 전화가 많이 오는 건 현상금이 붙었다는 뜬 소문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 복원 사업을 시작하며 소똥구리 50마리를 5천만 원에 산다며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한 마리에 100만 원인 셈입니다. 이게 소똥구리를 찾으면 현상금을 준다는 말로 잘못 전해졌습니다. 보건센터는 이미 지난해 몽골에서 우리나라 소똥구리와 유전자가 같은 소똥구리를 들여와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소똥구리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사료나 구충제를 전혀 먹지 않은 가축의 똥만 먹어야 합니다. 그게 국내에서 사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까지 데려와 키우면서 소똥구리의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여온 소똥구리 200마리는 1년여 만에 342마리로 불었습니다. 보건센터는 개체수가 더 늘어나면 적당한 곳을 찾아 풀어서 키우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정지시킨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오늘 대검에 다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징계를 청구하고 제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직 2개월 징계를 그대로 제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은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안 소송이 아니고요. 본안 소송 이전에 정직에 대해서 이제 보류해달라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징계 사유도 그렇고요. 또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이 적법성, 유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많다는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이것은 본안 소송에 가서 추가 심리를 하고 또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직을 시키면 검찰총장의 어떤 법적 지위랄지 임기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견디기 힘든 참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가 있고 이걸 바로 보류시키지 않으면 뭐 긴급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정직을 보류시켜야지 나중에 본안 소송 가서도 어떤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뭐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정직한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준 거죠. 네. 그동안에 정치권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임이나 면직 뭐 이런 처분이 아니고 또 정직 중에서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좀 중한 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정도는 재판부가 그렇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직무 정지와 관련된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제 본안이라고 하면 모든 사유가 소명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정지 2개월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지 2개월 내리는데 징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면 징계 사유가 적절하느냐 이 부분까지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임이나 면직이나 뭐 정지 2개월이나 뭐 중징계는 해당되지만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는 더 요건을 좀 까다롭게 보고 또 소명이나 자료에서 정말로 입증이 됐느냐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이제 신청 사건으로서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단지 본안 소송과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사 정지 2개월이다 할지라도 뭐 면직에 비해서는 경징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적법 절차냐, 유법 부당하냐, 아니면 재량권의 이탈 남용이냐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바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공정성, 뭐 정당성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징계 절차에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징계 절차 중에서 기피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은 의결 정적수가 있고 의사 정적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 정적수가 신진철 검찰국장이 기피까지만 관여하고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명으로 의사정적수를 한 것은 유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원래 법에 보면 과반수의 과반수 의결이잖아요. 그런데 의사정적수 자체가 3명에 의해서 결정된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더 이유를 자세히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절차에서 유법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본안 소송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절차에 유법이 있으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신청인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뭐 이게 잘못된 거냐, 뭐 괜찮은 거냐 이걸 따지기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아마 법무부에서 본안 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잘 법리적 구성을 해서 소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안 소송에도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정지 2개월 처분의 징계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그 내부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유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걸 안 받아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손해 어떠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뭐 검찰 조직 자체를 얘기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검찰 조직이란 자체는 일선 검사랄지 아니면 고위직 간부들에 의해서 검찰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일부 뭐 공공복리랄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의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 이제 배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신청한 사건이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효력이 정지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것을 배척한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안 소송에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추미애 장관의 사실상 이제 완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직무배제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또 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물론 이제 가처분 신청 사건이지만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징계 절차랄지 이러한 것에서 정말 완벽하게 법적인 면을 지켰느냐, 또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로 꼼꼼하게 법리제뿐만 아니라 어떤 소명자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느냐. 만약에 징계 절차랄지 징계 사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자체가 사실은 법원서도 윤석열 총장 손 안 들어줬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서툴렀고 또 징계 사유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론이 추미애 장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징계위를 열어서 정지 2개월을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재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추미애 장관이 사실 주도를 했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징계위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징계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것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와 약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 법무부 아니면 징계위 이 3자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뭐 야당의 공격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인지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직무에 복귀하잖아요. 아마 오늘 오후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인데 계속 현 정부, 현 여권과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출구 전략, 어떤 대통령의 어떤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있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란이 자금을 송금하도록 미국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백신 수입과 관련해서는 허용을 한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란 쪽 얘기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4일 국영 방송을 통해서 미국 재무부가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우리의 모든 은행을 제재하지만 백신 수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 때문에 이번 백신 거래만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헨마티 총재는 이번 승인으로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1,680만 접종분을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미국 재무부는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로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이 이란 은행과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의약품과 식량과 같은 인도적 물품의 거래는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 15번째로 118만여 명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면을 잇따라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벤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측근 사면에 대해서 뼛속까지 썩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세스는 트럼프 사면을 비판할 첫 번째 공화당 상원 의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선대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비선 참모 로저 스톤, 사위 제너드 쿠시너의 부친 찰스 쿠시너 등 26명을 사면했습니다.
각각 이 중에 매너포트와 스톤을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관련된 인물입니다.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4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말에 사면 움직임을 보이자 공화당 인사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패투미 상원 의원은 이달 초에 사면을 매우 분별력 있게 행사돼야 한다고 권한 바가 있습니다. 더힐은 이번 사면으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흘러나오는 흥겨운 캐롤,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성탄절인 오늘 감성이 가득 녹아있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hristmas isn't a season. It's a feeling. Whatever form your family takes, that's what Christmas is about. 마약 중독에 희망 없이 거리를 떠돌던 음악가 제임스.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건 어깨 위에서 든든히 함께해주는 길고양이 밥 덕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명을 쓰고 밥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는데요. 1편에 이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I've always loved Christmas, but as a mom, it's a lot of work. In between the wrapping, the shopping, the cooking, the decorating. 코미디 영화도 한편 있습니다.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다가 지쳐버린 새 주인공. 행복하지만 벅찬 숙제 같았던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번에는 즐기는 데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마 때문에 편하게 쉬려고 했던 연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크리스마스와 가족, 딸과 엄마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The lost things stay lost. But maybe if you do the right thing, someone somewhere gives you a second chance.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강아지를 잃어버린 소년이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함께 강아지를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렸던 크리스마스를 찾아가는 동화 같은 영화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는 밤사이 눈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도, 전주와 대구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내일 풀리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될 쟁점들까지 심리한 뒤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제거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직무 복귀 결정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이어 정직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공수처 출범과 검찰 인사에 추미애 장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징계안을 제거한 만큼 당혹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는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도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된 충남 천안 등 비수도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성탄 미사를 비대면으로 집전한 염수정 추기경은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성탄절 미사와 예배는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전해드린 JTBC 뉴스 아침엔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휴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